김회창 박사 저희가 한번 기사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이 김회창 박사가 스카이데일리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신 분들 이미 많으실 겁니다. 이 미국 국무부로부터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단의 미국 압송은 팩트라고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스카이데일리에 인터뷰를 해 주었죠. 이 내용은 이미 저희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을 때 들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1월 달에 일본에 급파됐을 때 뭐 일본만 간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 일본 거쳐서 움직였고요. 그때 트럼프 인수위 측에서 국무부 담당 인원들도 동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링컨 장관 혼자 간 게 아니었고 트럼프 사람들도 같이 움직였다. 뭐 이 김회창 박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빌리자면 큰 비행기였다라는 이야기 제가 들었고요. 블링컨 전 장관은 1월 6일 한국을 방문, 1월 6일 날 한국에 가서 최상목 대행을 만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고 그리고 조태열 외교장관을 만나서 환담을 나눴습니다. X에다가 각 만남에 대해서 전부 다 소개하는 글과 사진을 다 올렸고요. 마지막에는 동영상까지 별도로 만들어서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 본인이 국무장관으로 취임을 해서 가장 먼저 방문했던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또 이번에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국무장관으로서 해외 순방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또 한국을 들리게 됐다. 뭐 이런 이제 애정을 남기는 그러한 영상을 올려놓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방문 중에 1월 6일 날 SNS에 올려진 4개의 게시물이 있는데요. 거기 어디에도 중국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데 적이라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쪽에도 중국이란 표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블링컨이 한국 방문 기간 중에 올린 X 게시물에 보면은 우리는 DPRK, 북한이죠. 북한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과 같은 양자 문제를 논의했다. 러시아의 침략, 북한의 침략 얘기했다. 중국 얘기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이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태평양 전선을 언급하면서도 왜냐하면 인도태평양 전선이라는 말 자체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굳이 중국이란 단어를 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왜 이랬을까라는 궁금증을 만들어냅니다. 자, 1월 7일 다음 날 일본에서 블링컨 장관의 행보가 계속이 됩니다. X에다 글을 올려놓았는데요. 국무장관으로서 나는 미일 관계가 양자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서 세계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글을 남겨놓습니다. 일본에서도 블링컨은 SNS 글에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일본에 방문하는 동안에 올려진 것도 게시물이 글과 사진으로 된 게 2개, 동영상이 하나에서 총 3개의 게시물을 올려놓았는데 여기에도 중국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세계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관계로 발전했다라는 언급을 한 것인데 이게 좀 주목이 되는 거죠. 미일 관계가 이제 일본 자국의 보호 뭐 이런 정도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의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파트너의 관계로 발전했다, 격상됐다. 지금 이제 자위군이 국제 무대에서 군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사실 아베 신조 총리였을 때 일본은 사실은 이제 그 평화유지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일본 자위대가 직접 참여하고 군 활동을 하는 그러한 군대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펼쳐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었죠. 왜냐하면은 자위대가 일본 밖을 나와서 군사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한국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혹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걱정했던 부분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은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과거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침략 활동을
이 한반도에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그 과거 역사를 보았을 때 일본의 군사 활동을 용인해 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대한 중국, 러시아, 더군다나 핵무장까지 한 북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여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대상으로 한국이 무엇인가 대응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일본과도 파트너십을 같이 맺어주는 것이, 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예전부터 이걸 원해왔던 것이었고요. 미국이 정말 오랫동안 원해왔던 것이었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친해지는 것을.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죠. 민족적인 감성이 그걸 허용을 해주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철저하게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특히 이제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종북 내지는 친북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민족주의자들을 자극을 해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한 땅에서 민족주의자들을 자극을 해서 과거의 일본의 역사, 일본이 한반도를 침탈했던 그 역사를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노력을 펼쳤던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은 뒤에서 숨어서 그러한 조작을 했던 것이었고, 얼떨떨한 민족주의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일본은 안 돼라는 반일 감정에 휘몰리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던 겁니다. 사실 이걸 가장 좋아했던 건 누구였느냐? 북한이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까지 거들어가지고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하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알아서 남조선에 있는 노동당 동지들이 알아서 앞장서가지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일본과 친화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장 기분 좋게 여겼던 것은 북한의 김일성 정부였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같은 이야기이죠.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역사도 모르는 놈, 매국노 뭐 이런 표현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도 중요한 동맹이긴 합니다만 일본까지도 끌어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결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대중의 지지를 많이 잃을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하게 이거를 해내는 것이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는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한반도는 미국 편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중국을 상대해주는 편이 돼야 됩니다. 북한 막아줘야 되고 중국 막아줘야 됩니다. 한국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린치핀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핵심적인 요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이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일본 도움 받아가지고 같이 싸우면 정말 좋겠는데, 그럼 미국이 훨씬 더 마음을 놓을 수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협조가 잘 돼준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야 그럼 북한 문제는 일본하고 한국하고 해가지고 북한 상대 너희들이 해, 중국에 우리는 집중할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하게 밀어붙였던 겁니다. 한미일 3자 협력 관계를 만들어낸 것. 이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구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김해창 박사는 블리컨 장관이 이와에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12.3 비상계엄 당시 수원의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인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의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했는지를 확인해라 그러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뭐 비밀리에 이야기한 내용인데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다만 김해창 박사가 미국 국무부에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거죠. 한국 상황을 우려해서 일본에서 처리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스카이데일리가 보도를 했습니다. 미일 외교수장의 회동은 이후 이와야 외무상이 지난 13일 내한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뜬금없이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7년 만에 처음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이겠느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현직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와봤자. 거기에다가 지금 국무총리도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고, 그런데 대행의 대행을 만나러 일본 외무상이 7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 이상한 거죠. 왜 왔을까? 이유는 다른 데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간첩법 때문에 중국 스파이를 체포해도 국내에서 처분을 할 수가 없죠. 예, 부산에서 항공모함 들어온 거 드론으로 찍었는데 자꾸 보니까 중국인이다. 아니 간첩법을 적용할 수가 없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 사실을 얘기를 전해 듣고서는 굉장히 우려했다. VOA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나갔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중국 스파이들이 일본으로 압송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중국인들을 체포했다면 한국에서 취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본이든 미국으로 데려가서 취조하는 것이 정답이었던 겁니다. 너무 잘 맞아떨어지죠, 얘기가. 김 박사는 오랜 시간 미국 정가와 인연을 맺어온 한 한인 인사를 언급했습니다. 저희하고 인터뷰하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스카이데일리와 인터뷰하면서도 이야기한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국무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 인사의 친인척은 얼마 전까지 트럼프 일가족의 근거리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해줬다라는 국무부 쪽의 소식을 전해줬다라는 사람의 친인척이 이 트럼프 가족들과 가까이에서 근무를 한 인물이었다. 뭐 이러한 정황들을 저희가 놓고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누굽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좀 미안하지만 답답하지만 저희가 오프 더 레코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미 저희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황상 잘 맞아떨어지는 데다가 이 소스가 그러니까 저희 취재원들 소식통들의 이 신뢰도가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신뢰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죠. 이 같은 정황에서 29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핏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이걸 일부러 백악관이 그 사진을 공개한 것은 예사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그때 저희가 설명을 어떻게 해드렸죠? 중국을 겨냥하는 메시지를 내뱉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 명 다 강한 반중 성향을 가지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이 지금 제일 큰 문제다. 미국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이 중국이다라고 늘 주장해 왔던 인물들이 딱 모여가지고 그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인 체포와 북한인 기소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인들이 해킹을 한 거에 대해서 잡힌 부분들, 스파이 활동을 했던 거에서 잡힌 부분들, 이런 체포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는 필리핀에서도 또 북한 스파이들을 잡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스파이들이죠. 계속해서 중국 스파이들이 검거되고 체포되고 또 북한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하다가 기소가 되고 뭐 이런 활동들이 계속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저희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윤상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의 원래 내용은 이제 마인혁 헌법재판관 지명자라고 해야 되겠죠. 지명인이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해달라. 명예롭게 사퇴를 해달라. 도대체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문제가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하죠. 이게 원래 이제 기자회견의 내용이었습니다. 사퇴해라 스스로. 그것이 명예로운 길이다. 그런데 기자회견 중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나왔었죠.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갈 거냐라고 질문하니까 만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러 가서 무슨 얘기할 거냐. 근데 무슨 얘기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미국을 방문했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하면서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되겠는데 라고 이야기 꺼내면서 한마디 합니다. 한국 언론들이 기사를 잘못 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그 1월 20일 취임하는 날 주한미군하고 화상통화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화상통화. 그러면서 김정은을 뭐라고 그럽니까? 터프 쿠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터프 쿠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에서 어떻게 돌아가냐? 남한에서 내가 물어도 되냐? 뭐 could I ask how it's going on in South Korea 한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How is it doing? How is it doing? You have somebody with bad
How is it doing? You have somebody with pretty bad intentions, I guess.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You have somebody with pretty bad intentions라고 하는 것을 아주 나쁜 뜻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것을 김정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국 언론 전부 다 김정은이라고.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미국 조의 분위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겁니다. 맨 처음에 뭐 여러 얘기하다가 내가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되냐. 그 한국에 대단히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딱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김정은에 대해서 터프 쿠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하고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전부 다 100%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을 보고 You have somebody with pretty bad intentions, I guess. 이 굿을 뭐라 그러냐면 김정은이라고 했는데 김정은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세력을 얘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CBS가 어디에서 내가 조크를 하겠다 하면서 내가 KR이라고 하는데 한국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한국 사람들이 if they ever stop impeaching him, 그 사람을 탄핵하는 걸 멈춘다면 내가 바로 만나겠다. I would meet with President 윤석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 대해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두 번의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 문제 정통한 사람들은 다 이게 탄핵에 이 추동하는 그 세력을 somebody with pretty bad intentions라고 했는데 그걸 김정은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잘못된 해석에서 미국 이런 거를 곁들여서 미국 조야의 분위기도 전하고 현재 이제 당 상황 또 뭐 탄핵 심판 형사 재판 뭐 이런 거 또 여러 격려의 메시지 이런 것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윤상현 국회의원이 이야기한 것이 저희가 볼 때에는 매우 적절한 해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는 윤상현 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박주현 변호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앉아서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느낌을 딱 받는 겁니다. 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옆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공감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말이 필요 없는 이 울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 현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 전달해 주려고 하는 지금 미국 조야의 분위기는 이렇다라는 것은 뭐냐? 결국 트럼프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이제 이봉규 TV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보고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99명인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스파이들을 한국에서 그 성관이 그 옆에 있는 생활동에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일본으로 압송을 하고 미국으로 압송하고 한 그러한 이들을 취조했더니 이들이 미국의 선거 개입을 했었고 한국 선거에도 개입을 하고 조작을 했었다라는 이러한 자백을 받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거는 팩트인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갈수록 이게 점점 팩트에 가깝다라는 정황들이 자꾸 나옵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지금 이야기는 김해창 박사가 스카이데일리랑 인터뷰한 이야기는 이거는 비밀 작전을 벌린 팀만 알고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미 국무부 쪽에서도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라는 이야기. 국무부 쪽에서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이거는 그 팀을 이용했을 뿐이지 트럼프가 이미 다 보고를 받고 전체를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본인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분명히 그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계속 약속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트럼프가 약속해가지고 지키지 않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분명히 지켜질 것이라고 보여지죠. 강한 의지를 드러낸 모습을 저희가 보았는데 이 무도회 하기 전에 공식 취임식 끝나고 나서 아래층으로 내려와가지고 지지자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편하게 이야기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편하게 이야기한 시간에서 트럼프가 아주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끔찍했다고. 2020년 선거는 정말 끔찍했다.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2024년에도 그들은 애썼다는 거죠. 노력했다. 부정선거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9시 2분이 되니까 멈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죠. 갑자기 9시 2분 되니까 멈췄다. 그러니 뭡니까? 부정선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전산팀들, 외부에서 해킹에 들어와가지고 전산 조작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트럼프 팀이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해킹하는 것을 다 블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9시 2분 되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작동을 멈췄다. 선거 포기한 거죠. 자신들이 해킹에 들어왔다는 거 이미 다 걸렸다는 거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증거는 지금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선거에 관련된 증거들은.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쪽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A웹이라는 조직이 이 본부가 지금 인천 송도에 있는데 왜 서울 사무소라고 한 것이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왜 서울 사무소가 거기에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름도 이상하고 수원 사무소가 아니라 서울 사무소를 왜 수원에 뒀을까? 그것도 좀 이상한 데다가 하필이면 주소가 이 연수원 옆에 중국인들 검거했던 바로 그 건물에 그 사무소 간판이 붙어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하다. A웹과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A웹을 통해서 중국이 전 세계의 선거를 조작하고 주물럭거리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가장 강했다라는 이야기.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 지금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모은 첩보를 트럼프한테 전달해 주어서 트럼프 쪽에서 알게 됐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추정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했었죠. 그 전화통화하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11월 5일 날 선거가 끝났고요. 11월 6일 날 당선이 선포가 됐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난 11월 초에 통화를 하고 나서 12월 3일 계엄 선포를 하기까지 약 4주 정도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 4주 정도 시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쪽에다가 어떠한 정보들을 제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그중에는 A웹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국이 전 세계의 글로벌 선거 개입, 조작에 관여를 해왔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 한국 시스템도 상당히 많이 해킹을 당했고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 이러한 정보들이 전달이 됐을 겁니다. 결국 미국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는 당했는데 여러 군데서 공격당했거든요. 미국 선거를 공격한 게 중국만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북한에서도 했었고 뭐 러시아에서도 했었고 여러 군데서 공격을 해왔던 것이었는데 과연 누구를 잡고 어디에서 실증적인 그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걸 고민했을 텐데 마침 수원에 선거 개입 작전에 참여했던 중국인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가 트럼프 귀에 들어갔으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잡아들여라라고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중국 스파이단을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서 검거 작전을 벌이게 된 배경이었을 것이다. 상당히 논리적인 추론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한국 정부 측에서 보낸 첩보를 통해서 미국에서 공조 작업을 하게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블랙 옵스라는 비밀 작전 팀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작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내각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다 정보를 쉐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비밀 옵스만 몰래 추진한 거였으면은 그걸 지시한 뭐 DIA 국장이라든가 혹은 CIA 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극소수의 몇 명만 아는 작전이었겠으나 그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트럼프 측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준비가 된 작전이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니까 트럼프가 알고 있으면은 멜라니아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가 흘러가지고 스카이데일리까지 가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럼 상당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일 가능성이 과감하게 스카이데일리가 보도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따라가면서 스카이데일리가 이런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유진철 후보에 대한 이야기, 유진철 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좀 옥신각신하고 논란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진철 회장이 저희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제목에 한번, 동영상 제목에 한번 비밀 특사 하고서 물음표를 가로쳐서 넣는 거, 그거 한번 저희가 사용을 했었고, 저희 생방송한 거, 인터뷰한 생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특사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본인 특사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 다만 트럼프, 그러니까 공화당 측에, 트럼프 측이란 말 안 하죠. 공화당 측의 몇몇 인사들이 명령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심부름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데 특사다. 저희는 특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꾸 특사로 갔다 온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예. 저희가 뭡니까? 라이브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뭐 편집하고 이런 녹화 방송도 아니었고 라이브로 생중계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나서 예, 특사로 간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특사로 간 적이 있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간 건 사실이고, 예, 그리고 대통령 관저까지 들어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녀온 다음에 또 마라라고에 가서 업무 보고까지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예, 괜히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막 늘어놓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미국의 조야의 분위기라는 점,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는 부정선거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정선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보다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조야의 분위기는 트럼프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분명히 미국이 한국을 반드시 같이 가야 된 나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미국 조야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저희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더니 어떤 분이 저희 댓글에다가 이런 댓글을 다신 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선거인단인데 예, 선거인단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본인도 공화당 측에 좀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인데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분은 모르시는가 보죠. 예. 그분은 모르시나 봅니다. 그럼 깊숙이 들어오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화당 안에. 예. 예. 깊숙이 들어온 분들은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예. 아직 덜 깊숙이 들어오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딴지를 거시면 뭐 저희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터프쿠키라고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다는데 라는 이야기는 지금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그 탄핵 세력, 그 사람들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표현한 것이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 벌 줘야죠. 나쁜 놈들은. 트럼프는 실제로요. 1기 대통령 집권하던 시절에도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을 대놓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통령들은 해외 국가의 내정 간섭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죠. 아무리 동맹 국가라고 하더라도 내정 간섭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뭐 국가 대 국가로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얘기가 다릅니다. 트럼프는 내정 간섭을 실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됐는데 저 사람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야. 우리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런 말 대놓고 했었고요. 그 상대방이었던 야당 대표 저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베네수엘라 때 그랬었죠. 베네수엘라 선거 때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성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절대 그대로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움직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느냐? 예, 오늘도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텍사스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트럼프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답답하다.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건 모르셔서 하는 이야기. 저희 방송을 좀 계속 보셨으면 좋을 텐데 저희 방송을 꾸준하게 안 보시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그걸 언젠가 뭔가를 하긴 할 텐데 지금 머뭇거려지는 이게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인선 때문이다. 저희가 이미 말씀을 다 드렸었죠. 예. 지금 뭐 핏 헤그세스 국방장관 임명이 됐고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월츠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됐다고 치고요. 근데 국토안보부 장관 이제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 게 DNI 국장, CIA 국장은 레클리프 됐죠. 근데 DNI 국장 지금 남아 있죠. 거기다가 FBI 국장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요직에 있는 안보 라인의 요직에 지금 앉혀져야 될 사람들 몇몇이 아직 인사가 안 됐습니다. 인준이.
원래는 이게 진작에 됐어야 됩니다. 일주일 전에 이미 됐어야 되는 건데 뒤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왜 밀리고 있냐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서류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시간을 뒤로 미루자고 그래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왜 뒤로 미루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15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마구 사인해야 되는 거기에서 화가 난 겁니다. 바이든이 했던 행정명령들을 완전히 다 뒤엎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지금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땡깡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인선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담당 책임자들이 없는데 무조건 막 발표해버리고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책임자들이 자리에 앉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려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시진핑을 만나야 됩니다. 조만간에 만나기로 얘기는 이미 다 되어져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가 안 돼서 저희가 모르는 건데 시진핑을 조만간에 만나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때문에라도 만나야 됩니다. 푸틴과의 관계도 지금 중요하고요. 푸틴도 만나야 되고 시진핑도 만나야 되고. 근데 이 둘을 만날 때 트럼프가 히든 카드를 가지고 가야 얘기가 되는 것이죠. 미리 다 카드를 오픈해놓고 만나는 거는 바보짓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날 때까지는 이것을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 조사했던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고 홀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난다 그러면 때가 됐구나라고 감지하실 수가 있고요. DNI라든가 FBI라든가 이런 다음 주면 아마 인선이 다 끝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안보라인 쪽의 인선들이 상원 인준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 때가 가까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무래도 심각하고 많이 갑갑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바심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래서 막 신경질적으로 히스테릭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 믿음을 가집시오. 믿음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합니다. 저는 특반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특반은 아닙니다만 근데 신뢰합니다. 정치인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한 약속 반드시 지키는 인물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마음이 편하거든요. 한국에 대한 발표 언제 나와요? 저 조바심 낼 필요 없으십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적절한 시기에 때 맞춰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그것에 굉장히 큰 힘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